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이 이루었던 성가정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가정의 모습이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됨을 갖다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성가정이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행복한 가정이었는지, 또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었는지, 또는 돈이 많아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가정이었는지, 한마디로 누가 봐도 볼품이 있는 이런 가정이 과연 성가정이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말이죠, 그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이 이루었던 가정은 잘 들여다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도리로 생각했던 분명 그런 행복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분들도 아니었고, 그분들이 사는 집이 무슨 뭡니까? 여기 타워 팰리스에 있는 그런 집도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늘 근심 걱정이 뒤따랐던 그런 가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이루었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뭘 본받으라는 말인가 말이죠. 그것은 아마도 그 성가정 안에는 하느님께서 머무실 만한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가정은 여느 가정처럼 정말 세상의 모든 불행의 요소가 다 스며져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그 상황 안에는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스며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밝히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확신성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죠. 만일 이 세상의 뜻이었다면 정말 강하게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잉태를 당신의 좋은 면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선언하면서 수용해주는 그런 성모님의 강한 신앙 말이죠. 그것도 요셉 성인은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말이죠. 요즘 세상의 그 어떤 논리도 생각하면 나한테 왜 이런 운명이 찾아왔지? 그죠?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와 화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정말 해코지를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까지 지녔던 이런 요셉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고 확신을 갖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대로 수용합니다. 어떤 불평도 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성인의 그 하느님 뜻을 수용하는 그 자세는 정말 모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복음 성경 속에서 그 요셉 성인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복음 성경 속에는 말이죠, 요셉 성인의 말마디가 한마디로 나오잖아요. 요셉 성인은 말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예요? 수용하는 스펀지와 같은 이런 인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일생을 통틀어서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던 요셉이 있었던 가정이죠. 우리 보통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이 가정들을 들여다보면은 가정을 살리는 보통 4개의 생명의 씨앗이 그 구성원들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씨앗이 무슨 신자가 하나 오면 첫째가 뭐냐면 맵씨예요. 두 번째는 솜씨, 세 번째 말씨가 있대, 말씨.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씨가 있대요. 이 씨앗이 어떻게 잘 고루고루 정말 이 가정 안에 버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도 되고 죽은 가정도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맵시가 필요하다고요. 가정을 살리는 이 맵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맵시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단정한 자세를 말하죠.
서로 표현을 가다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옷을 맵시 있게 입는다면 뭔가 뭐예요? 맵시는 부드럽죠. 흐름이 있어요. 요즘 텔레비에 얼마 전에 나왔던 용어로는 엣지가 살아있어요. 그죠? 그죠? 부부가 가까이 존재에 있어서 편한 존재죠. 함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뿐이겠어요? 하던 거지 마저도 눈을 한번 뜨더라도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도끼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맵시가 있어요. 행동도 이게 아니고 살머니 이렇게 건드릴 때 이게 아니고 이런 거겠죠. 함부로 표정 짓거나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한마디로 뭘까요? 집안 식구들 안에서의 에티켓이 있다는 것이죠. 에티켓 부부 간의 문제이겠습니까?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속에서도 충분히 뭐예요? 에티켓이 있는 것이다. 맵시 있게 사는 것이다 말이죠. 편하다고 해서 막 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죠. 막 다루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두 번째 뭐예요? 솜씨가 있어요. 솜씨. 솜씨를 보통 뭐라고요? 발휘한다고 그래요.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솜씨는 자기 외에 다른 식구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랑 깊은 마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말이죠. 성편을 막 집안 식구들이 막 만들잖아요. 근데 뭡니까? 솜씨가 있는 사람은 자기 부모들은 예쁘게 만들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아무리 예쁘죠. 아이들이 만들고 꾸쩍꾸쩍 해놓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솜씨가 진짜 있는 사람은요, 그 아이들을 주워박지 않는 거예요. 저래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고 만들면서 이렇게 봐봐, 너가 이렇게 만들고 현찬하게 말이죠. 같이 찌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네 거 한번 골라봐라. 이거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왜 그게 네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엄마 거하고 달리 꾸불꾸불하게 만들었다. 엄마 거 차이가 뭐지? 나는 이렇게 날개를 잘 못 세우고 이거 붙이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렇지. 가르치는 거죠. 솜씨를 발휘한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솜씨가 있다. 솜씨는 강요하지 않잖아요. 잘난 척하지 않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정말 뭡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서 자신을 조금 낮춰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상황한 말이죠. 솜씨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씨요, 말씨.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하드웨어. 골격이 있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물은 하우스예요, 하우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고 정말 밖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빠져버린 어떤 기운이나 또는 뭡니까? 의지나 이런 것이 그곳에만 들어오게 되면 다시 채워지고 다시 뭡니까? 마치 물을 먹은 식물처럼 입이 펴지는 이런 말이죠. 기운을 차리는 홈이거든요. 홈. 하우스와 홈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우스는 뭡니까? 하우징 뭡니까? 건축물이에요. 그렇지만 홈은 뭡니까? 정말 편하고 안락하고 자기 회복을 하는 이런 장소인 것이죠. 한마디로 길을 살리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길을 살리는 곳에서 뭐 때문에 무엇으로 기가 살려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일단 뭘까요? 편하게 서로 격려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장점으로 칭찬해주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성 빈센시오 아바우로 이 성인이 말이죠. 하루는 수도원에 있는데 어느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수도원 문을 두드리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긴장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수사님, 저는 남편과 밤낮 없이 싸웁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이 빈센시오 성인이 사셨던 수도원 뒤에 뭡니까? 수도원이 있어요. 여기 성수 축성대 거기는 물이 뚝뚝 떨어진 성수 이거 갖다가 병에다가 커다란 대접적으로 요만한 병 한 병을 받아주는 것이죠. 이 성수면은 당신을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오랜 그 걱정거리를 빼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한 얘기가 이 남편이 뭡니까? 부독스럽든 아니면 자매 마음이 날카롭든 간에 서로 부딪히려고 하는 말이죠. 얼른 어떻게 해야 돼? 잠깐 한 다음에 이 성수도를 한 모금을 소주잔에 담는 거죠. 한 모금을 붓고 이 입에다가 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절대 삼키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응?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런 것을 막 얘기하면 몸도 키우기 참 만져도 안 하는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거 난 다음에 아이고 씨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면 꿀끄덕 새끼라는 거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제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쓱 막 화를 나가지고 또 물 먹는다 그러면서 한 달 후에 찾아갔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고, 예? 빌제스 성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고, 침묵이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칭찬을 자주 하시되, 단점, 약점, 별점이 떠오르고, 배고 싶을 때, 그거를 꾹 찾고 있는 거. 이게 성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란 말이죠.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복음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예? 성모님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유, 저 같았으면 기둥 뒤로 잠깐 들어갈래, 우리? 성전에 큰 기둥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 네가 알아서 혁대를 풀어라. 이렇게 그죠? 이런 까까마 베들레헴이 아니고 엉덩이 햄을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황을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정말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여기 참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복음사가가 굉장히 유연하게 표현한 거죠. 우리는 알아듣지는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박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냥 목소리와 함께 저는 한 서너 번 왕복 벌써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뭡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대단합니다. 성모님의 그 인내심과 이 성모님의 뭡니까? 제 아버지는 말 한마디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갑니다. 엄마가 다 처리해. 그러면서 하고 아버지가 나서면 아주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어머니 예수님이, 성모님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소리치지 않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네 번째, 우리 마음씨 이야기. 마음씨가 필요하다. 어떤 마음씨인가 하는 거죠. 식구들에게는 뭔가요? 고마워해야 할 마음씨가 필요하죠. 우리 집안 식구들에서 그냥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없어졌다고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죠. 그 다음에 밀려오는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게요?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할머니가 몸을 많이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늘 뭡니까? 팍떡 들고 목욕탕에 같이 가가지고 할머니를 닦이고 나오는 모습. 물론 나는 몸 닦는 소리만 들었지, 들여다보지 않았어. 기분이 다 빨리고, 닦으니까. 그리고 한 다음에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죠. 할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유, 그러자고,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내가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부터,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하늘이가, 지금부터 난 뭘 하지, 인전? 이렇게 해드린 것 같긴 한데 터무터드린 것 같고 왜 이래? 마음이 왜 이러죠? 방송 얘기를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더니 아니지. 내가 어머니한테 고마워해야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부지런할 수 있었을까 말이죠. 늘 드시면 싸고 계시니까 그거 치고 말이죠. 하여튼 신부님 공성체에 오실 때만 되면 집안 대청소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냄새가 외부 사람들에게 나갈까봐 노력했던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긍정심을 마음속에 풀어주는 마음이죠. 네. 그 미국의 학자들이 말이에요. 미국 역사상 정말 공헌을 했던 유명했던 학자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람들이 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태어났는가 봤다는 거죠. 미국이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점을 그 출신지를 점을 꼭꼭 찍다 보니까 미국이 엄청 넓은데도 불구하고 저 북쪽 위에 뉴잉글랜드 지방 이 북동쪽에 거기에 점이 빡빡하게 찍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니 뉴잉글랜드는 미국 전체로 볼 때 엄청나게 조그만 지역인데 왜 거기에 수십 많은 위인들이 탄생했을까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연구를 갑니다. 가서 분석해봤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대요. 뉴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윽박지르거나 피우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리 와봐. 제가 했던 방식이죠. 그죠? 형띠를 알아서 풀러. 이 방식인데, 오면 거기 중요한 거예요. Boys and girls, be ambitious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forget. 잊어라. 실수 잊어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 네 마음속에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